자, 대법원 2003년도 판결입니다. 자, 아까 권리남용에 해당되려면 요건들 설치하고 있고요. 그 신축 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시죠. 건물 시가는 한 7억 정도고 이 사건 토지, 낙찰받은 토지의 낙찰가는 2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건물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철거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긴 하지만, 그죠? 될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피고의 이익과 원고들의 손해간에 이 피고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가 봐요. 사건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네요. 건물 소유자가 지금 피고 상대로 그 지상권, 내가 법정 지상권 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확인 청구를 구했고, 그냥 거기에 대한 반소로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요. 건물 철거로 인한 피고 이익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 이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피고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고 박모 씨가 피고가 경락받은 사실을 알고도 건물 신축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했다. 등등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하면은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대법원 판결요. 이 사건 구분 건물, 요거는 이제 구분 건물이죠. 간혹 이제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청구도 제법 있고, 그것도 이제 구분 건물이 예를 들면 아파트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파트 305호를 철거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그게 철거가 도대체 될까 싶은데 그게 철거 가능합니다.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철거도 되고요. 완전한 철거는 안 되죠. 그게 내력벽까지 다 철거를 해버리면 다른 구분 건물한테 다른 구분 건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건물처럼 완전히 부수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철거 집행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어쨌든 철거 판결이 쉽지 않게 아주 드물지 않게 그렇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구분 건물이 당장 철거될 경우 피고들은 건축비, 매수자금 내지는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구분 건물은 신축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로서 당장 철거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원심 판단입니다. 지금 원심 판단인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심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철거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그 파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심이 어쨌든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이유가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됐다. 그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구분 건물을 완공된 후에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 다음에 이 사건 구분 건물이 당장 철거된다고 해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리남용 아니냐. 아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구역 안에 있는 구분 건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이런 땅을 낙찰받고 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그 구분 건물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되지 뭐 이렇게 저걸 철거까지 구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땅 없는 건물이라도 그게 입주권 같은 게 나오거든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분 건물 가진 소유권 자체가 이권입니다. 그래서 땅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가 그냥 철거해 버리면 너 그 권리를 이권을 놓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누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구분 건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면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거죠. 너 보상받기 전에, 소위 말하면 입주권 받기 전에 내가 철거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은 사이좋게 어차피 그 구분 건물 철거해가지고 뭐 저기 원고한테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면 뭐 굳이 재판에서 돈 들여가지고 철거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판단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은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피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면서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구분 건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임료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자료도 없다. 이런 것들 보면은 권리남용에 해당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원피고의 의도, 그다음에 조정에 관한 노력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아무 이익 없이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권리남용의 요건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 91년도 판결입니다. 시소유인 그 가압장 건물, 가압장이라는 게 이게 보니까 약간 배수시설 같더라고요. 배수시설. 그런 시소유인 가압장 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데, 그러니까 요 가압장 건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남의 토지 위에 있으니까 그걸 철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서 그 가압장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시소유인 가압장 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건물의 철거로서 부지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급수 대상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 소유자가 이 가압장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신의 성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